안녕하세요. 2020년 5월 9일 토요일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소입니다. 오늘 17강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청구 취지하고 청구 이유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거고요. 다음 주에 18강에는 공유물 분할 소송과 관련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유물 분할 소송은 본안 소송이기 때문에 청구 취지라고 쓰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또 공유물 분할 소송과 또 같이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신청 취지, 청구 취지와 구별되게 신청 취지라고 하셔야 되고요. 또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청구 이유라고 쓰는 부분에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신청 이유라고 쓰셔야 됩니다.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같이 출판한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오늘 74페이지 하는 날이고요. 지난주에 73페이지까지 제가 위구용, 건물 시가표준과 대지 시가표준, 또 인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74페이지 본문 74페이지입니다.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74페이지에 바로 청구 취지, 청구 이유에 대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처음부터 볼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소장의 거표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쓴 거고요. 다음 장입니다. 거표이지 안에 이제 소장 본문에 들어갈 건데요. 원고의 주소, 이름, 또 전화번호, 피고의 전화번호, 주소, 뭐 이런 부분을 쭉 써주시고요.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은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주소, 이름, 주소, 또 이러한 부분들은 꼭 자세하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그런 건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인 한동의 건물의 표시, 주소, 또 이 우리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한 부동산의 이 구조, 또 위치지수, 구조지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목적물에 표시해 보시면요. 한동 건물의 표시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관련돼서 이러한 양식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역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고 이렇게 적어진 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돼요. 또 여기 한동의 건물의 표시도 역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을 이 양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표시 1,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세 가지를 그대로 집합 건물인 아파트나 다세대인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분할할 지분, 여기에 있는 요 네 사람이 바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 가지고 공유물을 분할해달라는 이 내용을 하시면요. 원고도 여기 같이 또 표시해야 됩니다. 내가 분할할 지분 보시면은 여기 지금 교재에는요. 요 서자 여기 써있는 18분의 2가 바로 원고입니다. 여기 18을 여기 12하고 2가 3개니까 6이잖아요. 그러면 분모인 18하고 12하고 6, 12 플러스 6 하면 18이니까 전부 다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여기 조홍서 18분의 2가 원고의 지분을 분할해달라는 거고요. 요 세 사람이 피고 지분 18분의 12, 18분의 2, 또 18분의 2 이렇게 세 사람 해가지고 분할할 지분 4명의 그 지분 표시까지 해서 별지 목록 기재를 마무리 집니다. 다음 주에 앞에 소장을 접수 바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라는 내용 77페이지부터 18강은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분할할 지분 또 등기부등본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별지 목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소장에 보시면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렇게 쭉 그 별지 기재와 같다. 목적물의 표시는 목적물 가액은 220만원, 약 220만원인데요. 이 앞장에 보면 지난주에 22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소가가 전부 이 원고의 공유지분가 3분의 1이
돼 있는데요. 이 속가는 결국은 목적물가액에 나온 금액에 이러한 그 상수를 쓰는 거고요. 건물과 대지를 같이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 이 부동산 가액 계산하는 이러한 그 자동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앞에 잘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보정 권리의 요지는요, 요건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 요 내용은 삭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요 내용을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피보정 권리의 요지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할 때 피보정 권리의 요지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요 피보정 권리의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처분금지 할 때 잘못 들어가지고 공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을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지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보정 권리의 요지,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대금 분할에 대해서는 여긴 좀 지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과 같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 관련된 청구 취지, 또 청구 이유에 대해서, 청구 취지는 우리가 주문, 판결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소송을 판결을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내용을 1번에 쓰는 겁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란 거는 여기 별지 목록 기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뒤에 있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별지 목록이 워낙 길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한 페이지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서, 이 경매가 바로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 거고요. 원고 조홍수에게 18분의 2, 내 지분이죠. 피고에게 18분의 12, 피고 2에게 18분의 2, 피고 3에게 18분의 2 비율로 배당을 한다. 또 2번이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하는 이 청구 취지를 해주시는 게요, 바로 주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 취지가 다시 한번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때는 바로 이 신청 취지하고 대별되는 부분이고요. 보전 처분과 같은 이러한 그 신청 사건은 신청 취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청구 취지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의 청구 취지할 자리를 혹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제 복사해서 막 쓰다 보면은 지금 이 피보정 권리의 요지가 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하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공통으로 이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걸 삭제해 주셔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청구 취지 부분도 혹시 처분 금지 가처분을 갖다 이 양식을 쓰다 보면요, 이 청구 부분을 신청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청구 이유도 신청이라고. 그렇게 됐을 때는요, 상대의 피고가 이 법리를 잘 아는 변호사인 경우에는요, 기각을 시켜달라고 아니면 각하를 시켜달라고 합니다. 왜? 청구를 해야 되는 이 소송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맞지 않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청구 취지, 신청 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보세요. 본안소송은 청구 취지, 청구 이유라고 하는 거고요. 본안소송이라는 거는 이 소장이라고 써있는 이 소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신청 취지, 신청 이유라고 하는 거고요. 청구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8분의 2 지분에 대해서 이 경매 사건으로 매수 신청해서 매각 결정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걸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해소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협의가 더 이상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다세대 주택으로서, 한마디로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주택으로서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가 없으므로 이 건물이나 토지에 가치 있는 이 주택을 분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물 분할을 실질적으로 분할을 해서 딱 이렇게 무슨 경계선을 나누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바로 형식적 경매에 붙여 그 매각 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공유지분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배당되도록 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는 것이다 해서 그 전에 내용 증명을 2통을 보낸 거죠. 이 내용을 오늘 처음 혹시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앞으로 나가시면 2020년 1월 달부터 1강부터 있습니다. 오늘이 17강입니다. 오늘이 2020년 5월 9일 토요일이고요. 17강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주 일주일에 강의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지분경매 실전 사례에 대한 이 교재가 또 매일경제신문사로부터 제가 이제 원고를 넘겼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한 달 이내에는 아마 그 대형 서점에 또 인터넷 서점에 이렇게 배포가 될 예정이니까요. 그 이후에 이거 마치고 나면은 또 제가 그 교재를 갖고 특강 내지는 아니면은 이 유튜브 강의도 또 있을 예정입니다. 토지대장 공시지가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별지 목록 기재 별지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건축물 대장은 아까 소가 산정을 하는데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이 두 가지 서류가 공적 서류가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다. 그리고 원고인 제가 법인으로 낙찰받고 이 소송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꼭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때도요.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열람과 제출이 있습니다. 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을 하실 때요. 우리가 일반 경매를 위해서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700원을 주고 하는 열람. 그걸로 이 소장할 때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제출용이라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죠. 그 법인 등기부등본을 꼭 제출용으로 하셔야 되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용으로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이 두 개는 열람용과 제출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는 꼭 제출용으로 이 법원에 첨부 서류로 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열람용으로 내게 되면요, 그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발급받아 보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꼭 제출용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내용들 제가 전자소송하는 방법을 잠깐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잠깐만요. 로그인을 좀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지금 로그인을 하는 중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제 개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자소송을 통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이고요. 여러분들이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공인인증서도 또 여기에 등록하셔야 되고요.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나의 인적사항을 다 집어넣고 마지막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데요. 제일 왼쪽 위에 보시면 민사서류라고 있습니다. 꾹 눌러주시고요. 민사 본안, 민사 신청, 또 우리가 이 지급명령이나 여기 전체 서류 이쪽은 필요 없는데요. 민사 신청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해서 나중에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지금은 민사 본안에 대해서 합니다. 뭐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하는 건 소장이 필요한 거죠. 준비서면 나중에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서증이라든가 증인신청,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소치하서, 주소보정서, 또 이러한 기일 변경신청서, 보정서, 항속장 같은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면요. 그때 쓰면 되는데 지금은 이 공유물 분할 소송하기 위해서 바로 소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소장을 통해 가지고 꾹 눌러주시면요. 이 동의하라고 나옵니다. 바로 눌러주시고 당사자 작성을 바로 진행을 하시면 이제 소장을 작성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제출이 있는데요. 오늘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대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건명을 하시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회사에 관한 소송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히읗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회사에 관한 소송이 아니고요. 여기 위쪽에 보면은 기억자 공유물 분할 소송이 있는데요. 공유물 분할을 그냥 꾹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기억자로 공유물 분할 소송이 이렇게 나옵니다. 공사대금 밑에 이제 공유물 분할 있잖아요. 공유물 분할 청구해소가 있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해소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비재산권이 아니고요. 재산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할지 속가가 나오면 여기다 그냥 속가를 치시면 되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속가 산정한다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속가를 산정하시면은 이 속가가 바로 요겁니다. 복사를 하시고요. 요거 다음 주에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X자 눌러주시고 붙여넣기 속가 산정 딱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속가를 산정 안내해 보시면요. 속가를 만드는 보시는 거지. 통상의 소. 그래서 통상의 소, 뭐 금전 지급 청구의 소, 공유물 분할의 소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물 물건가액이 목적물가액인 경우 목적물가액을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는 목적물가액. 그러면 아까 보시는 것 같이 앞에 가서요. 목적물가액이 이겁니다. 5,000원 요거죠. 복사. 보시면은 속가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원고의 지분 곱하기 3분의 2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아까 200 얼마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앞으로 어떻게 전자소송을 통해서 하는지 제출법원은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그거는 부동산 관할이 어딘지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밑으로 쭉 들어가는데요. 여기 청구 취지를 어떻게 쓰는지 다음 주에 이 자세한 내용들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요. 전자소송으로 이 공유물 분할 소장 또 속가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좀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여러분들하고 밴드 보면서 우리 지분경매 특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그 지분경매 관련한 밴드에 많이들 들어오시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그 실명으로 다 들어오시는데 가끔 실명으로 안 들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규칙이 실명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그 숙지하셔가지고요. 지분경매라고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찾으셔가지고요.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그동안 특강을 좀 안 했는데 5월 26일 화요일이죠. 이제 2주 조금 더 남았네요. 5월 26일 화요일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이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이 1일 특강이에요. 3시간 하고요. 이 등록비가 5만 원인데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하셔가지고요. 이 1일 특강 오랜만에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분경매의 소송과 협상에 관련된 기술을 3시간 동안에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시간이니까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업그레이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랜만에 하는 겁니다. 정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수시로 등록할 수 있는 또 6개월 과정 실전반이 있습니다. 이 실전반은 그동안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됐는데요. 지난주 5월 6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요번 돌아오는 5월 13일 수요일 날도 정상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이고요. 수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공부 역시 아주 깊은 여러분들이 지분 경매에서 일반적으로 뭐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이러한 그 쉬운 물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이 아니고요. 아주 선수 중에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물건을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요령이라든가 처리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 과정이고요. 300만 원 합니다.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강의실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에 더 자세하게 알고자 하시는 분요. 지금 올해 초부터 1강부터 17강까지 연속해서 지금 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교재 갖고 계속 공부해 나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는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깊은 아주 그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 뵙는 걸 약속드리고요. 여기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